2019년 엔비디아 GPU 기술 컨퍼런스에서 Z1 나노 개발자 킷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제슨 모델은 3, 4만원 하는 라즈베리 파이와 다르게 $300 이상 호가하여 개인적이나 일반 학생들이 쓰기에 너무 고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루는 제슨 나노는 $130 부근으로 472GFLOPS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5W 스마트 전력 모드와 효율적인 저전력 패키지에 4GB LPDDR4 메모리가 포함되어 있고 스펙 대비 저렴하게 형성되어 보다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 스펙을 살펴보면 GPU 128코어, CPU 쿼드코어 등이 있습니다. 제봇 확장보드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쿠다 툴킷 10.0 지원 및 CUDA는 7.3과 같은 라이브러리를 지원하는 우분투 18.04를 기반으로 제슨 나노의 완벽한 데스크탑 리눅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SDK에는 네이티브 오픈 CV와 같은 컴퓨터 비전 및 로봇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함께 텐서플로, 파이토치와 같은 오픈소스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제슨 나노는 다양한 DNN 모델의 실시간 컴퓨터 비전 및 추론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다중 센서 자율 로봇, 인텔리전트 엣지 분석 기능을 다 갖춘 IoT 장치 및 고급 AI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L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제슨 나노의 로컬로 네트워크를 재구축하는 경우에도 전송학습이 가능합니다. 제슨 나노는 텐서플로, 파이토치 등과 같은 인기 있는 ML 프레임워크의 완전한 기본 버전을 포함하여 다양한 고급 네트워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이미지 인식, 객체 감지 및 로컬라이제이션, 비디오 형상 및 지능형 분석과 같은 강력한 기능을 구현하여 자율기계 및 복잡한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체를 따라갈 수 있는 기능,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기능,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기능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은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인기 모델 전반의 추론 벤치마크 결과를 보여줍니다. 제슨 나노는 여러 시나리오에서 실시간 성능을 달성하며 여러 고화질 비디오 스트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슨 나노의 유연한 소프트웨어와 전체 프레임워크 지원, 메모리 용량 및 통합 메모리 하이 시스템을 통해 다중 센서 스트림에서 가변 배치 크기를 동시에 지원하는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풀 HDD 해상도까지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벤치마크는 널리 사용되는 네트워크의 샘플을 나타내지만 사용자는 가속화된 성능으로 제슨 나노의 다양한 모델 및 사용자 지정 아키텍처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제슨 나노는 최대 8개의 HD 풀 모션 비디오 스트림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MVR, 스마트 카메라 및 IoT 게이트웨이를 위한 저전력 엣지 인텔리전트 비디오 분석 플랫폼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은 제슨 나노를 사용하여 심층 학습 분석을 하고 기가바트 이더넷을 통해 최대 8개의 디지털 스트림을 처리하는 MVR 아키텍처의 예를 보여줍니다. 자율주행 핵심인 카메라 모듈입니다. 옵티컬 포맷이란 이미지 센서를 이용하여 외부의 렌즈가 영상을 맺히게 하는 영역의 지름입니다. 이 카메라의 옵티컬 포맷은 4분의 1인치, 유효 초점 거리는 3.04mm, 조리개의 크기는 2.0입니다. 포커스 타입은 고정 초점입니다. 고정 초점이란 렌즈와 필름과의 거리를 고정시켜 초점 조절을 할 필요 없이 최소 거리만 넘어가면 웬만하면 사무식별이 다 가능해 보이는 기능입니다. 피사체를 부각시켜 제포에 적합합니다. 시야각은 62.2이며 인터페이스는 MIPI CSI2 트레인을 이용합니다.
이것은 스마트폰 카메라 인터페이스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실습 예제는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합니다. 로봇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로봇 객체를 생성한 후 왼쪽 모터에 구동 신호를 보내고 정지 신호를 보냅니다. 0.5초 앞으로 전진하고 멈추는 예제 구동을 위해 슬립 펑션을 이용하겠습니다. 로봇이 0.3초 좌회전한 다음 0.5초 정지한 후 작동을 멈춥니다. 좌우 모터의 속도를 다르게 동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모터는 0.3초, 오른쪽 모터는 0.6초로 동작합니다. 이 코드도 위의 코드와 같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모터를 제어하거나 값을 시각화하기 위해 그래핏 위젯을 사용하겠습니다. -1부터 1의 범위에 있는 두 개의 슬라이더를 만들어줍니다. 수평 박스 컨테이너를 만들어 슬라이더를 서로 옆에 배치합니다. 이 셀에 컨테이너를 표기합니다. 트레일레이트 패키지의 링크 기능을 사용하여 슬라이더를 모터에 연결합니다. 슬라이더를 이용하여 로봇을 제어합니다. 연결 제어는 얼링크 함수를 사용합니다. 양방향 링크를 원하지 않고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모터 값만 표시하고 속도 조절이나 컨트롤을 하고 싶지 않을 때 디링크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마우스 버튼을 눌러 젯봇을 동작시키겠습니다. 로봇을 제어하는데 사용할 버튼을 생성합니다. 버튼을 화면에 표시해 줍니다. 로봇을 직접 시연하겠습니다. 전진할 때에는 스텝 포워드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후진할 때에는 스텝 백워드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좌회전은 스텝 레프트 메서드, 우회전은 스텝 라이트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버튼과 액션을 연결시켜줍니다. 로봇 연결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감지하는 하트비트 메서드입니다. 로봇을 동작시켜줍니다. 지금부터는 젯봇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공되어 있는 젯봇 모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분석을 한 후에 각 성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성분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구조를 나눈다면 구동부 조향부를 같이 묶을 수 있고 센서부에서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동부 조향부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듈은 모터와 로봇, 센서부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듈은 카메라 모듈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모터와 로봇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봇 모듈에 모터 모듈이 인포트되어 있다는 것은 로봇이 모터 모듈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터 모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모터 모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을 보면 트레일렛라는 모듈인데요. 이 모듈은 각각의 변수의 특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모듈입니다. 밸류를 보면 플로트 소수형으로 특성을 지정해주고 그 아래 알파 베타는 소수형이면서 1과 조기값을 1과 0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를 살펴보면 채널 1일 때 INA, 셀프, 자기 자신, INA, INB, INA, INB에 1, 0 이상을 넣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보려면 로봇.py에서 보면 레프트 채널, 모터 채널을 봤을 때 밸류 값이 1일 때 밸류 값이 1이기 때문에 왼쪽 모터라는 의미입니다. 채널 1이. 그래서 이 if문에 만약 들어가게 된다면 왼쪽 모터를 제어하는 상황이 되고 LG라는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 모터를 제어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은 write value라고 이제 그 값을 쓰는 메소드를 봤을 때 PW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WM은 펄스폭 제어로 모터를 제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니까 PWM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브.py는 레프트 모터와 라이트 모터의 밸류 값들을 각각 하나씩 바꾸면서 상하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메소드들을 편하게 정의해놨습니다. 정리하자면 두 모듈에서 중요한 부분은 모터 드라이버의 밸류에서 변환된 적절한 전압을 PWM 제어 방식으로 채널 1일 경우 왼쪽 바퀴를 제어하는 모터 드라이버의 전압을 가하고 채널 2일 때는 오른쪽 바퀴를 제어하는 핀의 전압을 가하면서 로봇 모듈에 있는 메소드들로 편하게 속도 그리고 조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좌측을 보면 카메라 모듈인데요. 똑같이 트랜렛라는 모듈을 사용했고 value with height format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value는 픽셀 값을 저장할 변수고 width는 가로, 세로, 이렇게 format은 BGR 형식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보기만 해도 트랜렛라는 모듈을 사용해서 저희가 분석하기 되게 쉽게 도와주는 그런 도구인 것 같습니다. 트랜렛가. 그리고 이제 width랑 height가 224 픽셀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아래를 보면 읽어오고 캡처하는 메소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읽어온 값을 그대로 이렇게 반환해주고 캡처 프레임은 말 그대로 현재 러닝을 하고 있을 때 지금 현재 보이는 그 화면을 찍어서 밸류 값에다가 넣어주는 메소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구동부, 조향부, 센서부를 이용해서 실습 예제 중 하나인 오브젝트 팔로잉에 가장 필요한 오브젝트 디텍션 모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모듈을 살펴보면 위에 함수가 하나 정의되어 있는데 BGR8이라는 이 형식을 SSD 인풋이라는 형식으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값을 보면은 convert color를 보면 BGR에서 RGB로 바꾸고 픽셀을 224 곱하기 224에서 300 곱하기 300으로 바꾸고 변형을 한 뒤에 반환을 하는 메소드 함수입니다. 그 밑에 오브젝트 디텍터를 보면은 이렇게 로그 관련된 메소드를 넣어주고 TRT 모델이라는 어떤 걸 학습시킨 그 객체를 반환하는데요. TRT 모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TRT 모델은 이와 같고요. TRT 모델에다가 이제 엔진 패스 그 많은 그 데이터 학습시킨 그 사진 데이터에 패스를 이렇게 넘겨주고요. 아래를 한번 내려가 보면 execute라는 메소드에서 배치 사이즈를 정해주고 바인딩 시킨 후에 input 토치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학습시킨 그 아웃풋을 이렇게 반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TRT 모델에서 반환된 객체는 이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현재 카메라 영상 혹시 혹은 그 사진 이제 그 데이터 영상이 물론 사진이지만 그 사진을 받아오면은 그 사진 내에 있는 객체를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모듈과 JPG 인코더 모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듈들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이미지 모듈은 BGR8에서 JPG GST라는 형식으로 변환을 시키고 그 아래는 BGR8에서 JPG로 평변환을 시키는 모듈이고요. JPG 인코더는 말 그대로 JPG를 인코드하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이런 모듈들을 가지고 텐솔트 토치 모듈로 데이터를 학습시킨 객체를 만든다면 카메라 모듈을 이용한 인지 이미지 JPG 인코더 모듈을 통해 적절히 변환 후에
학습 데이터와 비교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워터 로봇 모듈을 이용해서 제어를 하는 구조되어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학습, 인지, 판단, 제어 과정으로 모든 모듈 간의 상호관계를 찾아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분석이었습니다.